잉여 포텐셜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의식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 외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 휴식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하는 법도 모른다. 일하는 시간 동안은 자신을 빌려주라. 일에게 당신의 머리와 손을 내어주라. 그러나 가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 일의 펜듈럼은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요구한다. 그러나 당신은 그 일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고 펜듈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직장에서도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자신을 빌려주는 동안에는 흠잡을 데 없이 행동하라. 사소한 실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은 당신이 해이하다고 비난받을 빌미를 준다. 흠잡을 데 없는 경지는 일의 성과를 좌우한다. 자신을 빌려준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집착 없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시시콜콜한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당신에게 요구된 모든 일을 완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길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주변을 보면 당신과는 달리 일에 완전히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그들은 잠재의식 속에서 당신이 자신을 그저 빌려주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 당신이 그들처럼 지독히 열심히 일하지는 않으면서도 많은 일을 해내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부지런한 영혼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라이벌이 실수를 저지르는 현장을 포착할 기회를 찾기 시작한다. 당신이 실수를 하면 그들은 그 즉시 당신을 공격해올 것이다. 당신이 저지르는 실수는 사소한 일일 것이며 그래서 그들이 그 실수를 지적할 때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출근 시간에 늦는다거나 뭔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거나 놓쳐버리는 경우 같은 것이다. 당신이 일에 혼신을 다하고 있었다면 그들도 당신의 실수를 너그럽게 봐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당신이 일에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빌려줄 때에는 어떤 상황이든 자신이 맡은 일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수행해야 한다. 이때 당신 내면의 관찰자인 지켜보는 자가 당신을 돕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머지않아 또다시 게임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당신 내면의 지켜보는 자는 결코 분리된 인격 따위가 아니다. 더 큰 자아인 내면의 관찰자는 배후에서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단순히 알아차리고 있다. 이 지켜보는 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잉여 포텐셜을 막기 위해 과도하게 일하기를 피해야 한다면 자신의 일에 가슴과 영혼을 바치라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것은 그 일이 어떤 종류의 일이냐에 달려있다. 일에 완전히 투신하라는 말은 오직 그 일이 당신의 목표인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당신의 목표라는 말과 그런 목표를 갖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하기로 하자. 당신의 일이 곧 당신의 목표인 경우 그 일은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터널처럼 작용한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런 일은 신명을 불어넣어주고 기쁨과 영감과 만족감을 준다. 당신이 자신의 일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보기 드물게 행복한 영혼들 중 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말은 공부에도 완벽하게 적용된다. 이 장의 뒷부분에서는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는 다른 상황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균형력의 작용이 가져오는 결과들도 살펴볼 것이다. 책 리얼리티 트랜서핑 1 러시아 물리학자의 시크릿 노트